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좀 대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으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이 하락 부분에 대한 긴급 분석과 함께 어떤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을 하셔야 되냐라는 내용들까지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달 국내 증시 폭락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한 3거래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외국인 매도가 1조 7천억 어마무시한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폭락장의 원인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부진이겠죠. 코스피가 3%가 빠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영향력이 삼성전자가 끼치고 있는 게 30% 이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대적인 시총, 떨어지는 시총으로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30% 이상인 거고, 삼성전자가 하락하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이 기술적 저점에서 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좀 악영향 같은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50% 이상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20년 동안의 저점이 붕괴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었던 모든 지점이 전부 다 붕괴가 되고 있는 시점이겠고, 삼성전자의 지금까지의 이 주가의 영광이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HBM4의 그룹 역량을 총집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폭락 장세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내 증시의 폭락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기 정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폭락장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한 하루 정도에서 폭락장이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선 이후로 오히려 굉장히 이제 이 매도세가 오히려 더 쏟아지게 되면서 1기 정부보다 더 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집중이 되는 이런 투자 자금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환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자금은 미국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홀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별로예요. 다 지금 안 좋은데 미국만은 그러니까 증시 관점이 아니라 GDP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만이 고성장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내년에 GDP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겠죠.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환율이 비슷한 현상이겠고요. 유로 패러티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1유로에 1달러가 진행이 된, 보통 이제 1유로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가 됐겠죠. 근데 유럽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해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환율 1,500원 돌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점이겠죠. 일단 코스피 주요 업종 반도체와 2차전지 쪽에서 동반하락이 나타나고 있겠고요. 2차전지에서는 IRA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쪽에서는 바이든보다 더 강력한 반도체 규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12일 기준으로서 현재 시간 트럼프 당선 이후로 미국 증시가 처음으로 하락 마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꺾이느냐 마냐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 미국 우선주의가 일단 당선이 되고 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 보편관세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미국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초유의 사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반기에만 고점 대비 지금 한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4%, 이 정도 지금 이제 폭락을 하고 있겠고, 최근 지수 하락에 삼성전자 기여분이 31%,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50% 이상은 지금 삼성전자의 하락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지금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2차 전지, 그러니까 다른 주요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없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겠고, 지금 국내 최대 그 시가총액인 삼성전자가 폭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굉장히 폭락을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데요. 지금 2년 동안 이 HBM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집중 매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역대 최대의 이런 비중들까지 높아지게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삼성전자 쪽에서 역대 최대로 진행이 됐었죠. 근데 결국에 올해 연내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HBM 경쟁을 포기하고 HBM3E 여기 납품에다가 목숨을 걸고 지금 추진이 되었는데 목숨 한 개가 지금 까진 거죠. 그래서 연내에 엔비디아 쪽으로 대량 납품에 실패했다. 물량이 없어가지고 엔비디아가 지금 HBM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조금 삼성전자 남는 거 있으면 줘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탑재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인들의 실망감이 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삼성전자가 1997년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었던 IMF 외환 위기 처음으로 월봉의 120선을, 그러니까 120개월선이겠죠. 이 월봉 120선을 하회를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한 번 망할 뻔했었던 2008년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도 121선 같은 경우는 지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IMF 때처럼 120개월선을 지금 이탈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아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유지가 되었었던 기술적인 이 지지라인, 뭐 월봉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이 60개월선에 추종을 하는 기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가 높은 그런 지점이었겠는데, 이번에 AI 대세 상승 사이클에 삼성전자가 결국에 고점 돌파를 실패를 하다 보니까 되돌림 파동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60개월선 구간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인 지지라인, 이 선행 PBR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 1.1배 정도 라인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주가 관성이 강하게 좀 튀어 올랐습니다. 그 라인대가 지금 이제 한 57,000원, 6,000원 이 라인대인데 해당 부분을 이미 이제 크게 하회를 하게 되면서 이번 달만 14% 급락, 그리고 이번 주만 10% 이상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일단 증시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종목들이 같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폭락장으로 보기 어려워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종목 대부분은 올해 2024년 1월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연간 수익률이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일단은 최근 들어서 7, 8, 9, 10, 11월 달에서 하반기 내내 상승분을 반납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연간 수익률이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뭐 지금 이제 그 연간 시초가 대비를 해가지고 10% 이상을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아직은 폭락장 체감이 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걸 지금 현재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직 다른 업종들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시장에 한 번 더 엎어질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이 현재 추가 하락을 막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현재 지점에서 어느 정도 좀 결정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내 연말에 진행이 되는 국내 증시의 운명이 좀 미국 증시 조정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타가지고 기대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버티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이 폭락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가지고 반등이 시도가 되게 되면은 시장이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좀 반대로 삼성전자 때문에 폭락을 했으면은 삼성전자 덕분에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기회 같은 경우도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미국 증시의 조정 여부에 현재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반기 삼성전자가 이제 호실적을 냈었죠. 근데 이 상반기 호실적 같은 경우는 범용 D램 쪽의 수익 개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2021년 기점으로 반도체 이제 업황이 급락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감산 조정이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22년 이때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까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2023년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이 삼성전자마저도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업황의 악화가 있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 기점으로 한 2021년 기점으로 최근까지 한 3, 4년 정도 동안에 범용 D램 쪽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23년에 적자를 보고 나가지고 삼성전자까지도 감산 조치가 들어가게 됐는데, 이 감산 조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유지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때 실적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도 이 감산 조치가 풀리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업황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때 반도체 호실적이 났었던 부분이 근본적인 디바이스 소비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공급의 부족으로 연결이 되면서 가격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세가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졌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년까지 D램 쪽에서는 HBM 쪽에서만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러면서 이제 중국 D램 업체 쪽에서 하반기 때 이제 캐파 증설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범용 D램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 구간까지 지금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가 되게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삼성전자가 다시 좀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주가에 언제나 선반영이 돼요.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그런 소리들이 쏟아지게 될 텐데, 삼성전자가 이번 하락에 저점을 잡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 반등의 영향이 해당 안 좋은 이슈들 같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 내후년에 긍정적인 이슈들에 따라 가지고 좀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다만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범용 D램 쪽의 업황은 내년에 좋지 않습니다.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은 하지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하락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는 임계치가 뚫려버린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 신뢰도가 급락하게 된 상황이겠고, 지금 현재 이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찾아서 이 외국인들이 떠나버린 이 신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현재 이제 HBM 랩스, 삼성전자에서 전영현 부회장 직속으로 이 HBM 랩스를 신설을 했죠. 그래서 전체 삼성전자 메모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거 HBM 쪽에서 성과 내면은 돈 어마무시하게 줄게, 파격적인 성과 측정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목숨을 한번 걸고 추진을 해보자 라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조금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이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3년 정도 동안에는 삼성전자 내부자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회사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해요.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제 좀 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윗급에서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게 돈이 되냐? 이거 뭐 가격이나 비용이나 줄여라, 비용 절감이나 해라, 이거 뭐 되겠냐 하면서 이제 다 잘라버리게 되면서 엔지니어는 열심히 좀 생각을 해서 이거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시를 했는데, 윗선에서 반도체 기술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잘라버리니까 좀 회의감 같은 경우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좀 활력이 없어진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전영현 부회장 직속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HBM 쪽으로 집중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내부의 활력은 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뭐 차세대 D램 쪽에서 HBM 지금 이제 다이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뭐 일치 D램이라고 하던가, 이쪽에서 이제 굿다이 확보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좀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HBM의 경쟁력, 특히나 차세대 HBM4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삼성전자가 추진을 하고 있는 시스템 사업부가 잠정 중단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엑시노스 설계팀,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의 라인 같은 경우도 셧다운 지금 절반 이상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거 비용을 대폭 절감을 해가지고 HBM 쪽으로 총 집중을 시키겠다. 그래서 현재 인력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나 시스템 사업부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미래먹거리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력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단 그거 됐다, HBM으로 빨리 와라, 이거 목숨 달렸다, 삼성 망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HBM 랩스로 삼성전자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력들이 집중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이게 될 텐데, 이 그룹의 역량이 총동원이 되고 있다. 결국에 여기서 이런 지금 현재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주가 반등은 이런 기대감으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쳐버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기업 내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결실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증시 같은 경우도 대세 상승 사이클로 또 맞이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양산이 들어가게 되는 HBM4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스템 쪽에서 경쟁사인 TSMC와의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HBM 성능이 안 좋은 가장 이제 원인이 큰 부분이 코어다이죠. 코어다이를 지금 삼성전자는 이전 세대를 쓰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현 세대를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 성능 극대화를 위해서 현재 SK하이닉스도 쓰지 않고 있는 차세대 제품을 HBM4 쪽으로 선제 적용을 하는 지금 이제 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어다이 차세대 제품이 바로 1C D램이다, 1C D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얘부터 해가지고 미세 공정이 10나노로 진입을 해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10나노 이하 공정 같은 경우는 아직 진입해보지 못한 길이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통해가지고 10나노 이하로 뭐 5나노, 4나노 이런 부분까지 양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이 미세공정 기술력이 분명히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HBM4 엔비디아 납품 여부에 따라서 현재 그러니까 이 HBM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 메모리 시장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을 하던 사업 방향이 메모리 쪽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슷한 상품을 내되 빠르게 캐파를 한 5배, 10배 때려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 비용 절감을 노리고,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물량 공색 때문에 수익성과 점유율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로 때려잡는 게 이 삼성전자의 승리 방정식이었거든요. 근데 범용 D램 시장이 삼성전자의 이 전략이 먹히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많아야 됩니다.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체 소비자가 많잖아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HBM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르죠. HBM을 쓰는 전 세계 유의한 기업이 엔비디아와
AMD인데 AMD의 점유율은 10% 안팎, 점유율 90%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HBM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객이 의미 있는 고객이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HBM4 개발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주가의 급등락이 심하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급등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근데 이 부분이 단기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저점을 잡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려줄 수가 있을 것이지 V자 반등으로 최근 폭락한 부분이 회복할 수가 있을 정도의 급락 그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흘러가는 처음부터 태초마을로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 HBM4 경쟁력 해당 부분.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대한 그런 디램 업황이 안 좋은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겠죠. 그럼 내후년 2026년은 다르겠죠. 다를 수가 있겠죠. 뭐 다양한 이제 뭐 디바이스 수요들 그리고 뭐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이 상용화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범용 디램들의 수요가 급등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전자가 다시 부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차세대 디램인 이 HBM4 쪽에서 지금 목숨을 걸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년과 같으면은 기대감으로서도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을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그만큼의 신뢰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점이겠죠. 그래서 실제 개발과 SK하이닉스의 추월 내지 동격의 그런 상품 개발이 실질적으로 절실한 그런 상황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아니면은 뭐 부동산,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을 싹 다 처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기업이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그 가치인 청산 가치보다 지금 더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 저점의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 것이기는 할 겁니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워낙 이런 저점이기 때문에 현금을 지금 워렌 버핏이 뭐 어마무시하게 들고 있다는데 현금이 뭐 한 400조가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 주가가 싸네? 요거 한번 담아볼만 하지 않을까? 이러면은 이제 또 긍정적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좀 보다, 먼 관점의 그런 좀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하락이 좀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좀 주가 하락에 대한 관성, 지금 떨어지는 게 하락을 부르는 이 하락의 관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주가의 좀 정상화 과정들 같은 경우도 오게 될 것이다. 좀 기대를 합니다. 좀 투자자분들이 힘든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는 만큼 급등 타이밍도 더욱 노력해서 좋은 전략들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지 못하는 단기 급등 종목들, 사실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는 있겠지만 당일 상한가나 급등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단기 접근 같은 경우도 해당 폭락장을 좀 견뎌내실 수가 있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겠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 갈 수가 있는, 당일 급등 갈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 통해서 이제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을 거예요.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이제 설치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치시면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돼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지금 이제 설정을 해놨으니까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뭐 급등 테마주들, 뭐 핵심 자료집들 공유해 드리고, 여기 맨 위에 급등 추천주 게시판, 여기 이제 누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급등주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올려드렸었던 일신석재 이런 종목들 급등 강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뭐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아니면 남북 경협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뭐 상한가 급등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공략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증권투데이에서는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장시작 전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 미국 증시 우리 장시작 전에 좀 체크포인트들 정리해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좀 관심 가지셔야 되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